우선 뭐 공무원의 장점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그 유학자 집안인데 어떤 그 공적인 일에 대한 그 가치를 높게 이야기하는 그런 가풍도 상당한 영향을 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은 보통 이제 행정과 사법을 이야기하는데, 행정은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은 법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헌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새롭게 만들고 개정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인데, 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법을 정직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행정공무원직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행정절차법은 그 행정의 일반법, 행정의 헌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정보공개법도 나오고 또 개인정보법도 여기서 파생된 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법인데, 그 법을 초기에 제정하는 작업에 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 초기의 역할을 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요. 또 현재 그 규제개혁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규제개혁 기본법을 처음 만들 때 그 입법에 참여했던 것도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해외훈련은 주로 영미 국가에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업무를 맡으면서 앞으로 국가 행정의 수요가 중국, 러시아, 중남미 이런 많은 제3세계 국가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남미 국가와 중국, 러시아의 공무원들을 교육훈련 파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우리가 수교를 했는데, 수교하기 전에 중국과 또 우리 안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시에 북경대학, 칭화대학, 인민대학 같은 유수의 대학에 15명의 장기훈련 공무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 중남미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때 양성된 인력들이 현재 각 부처의 국제 업무 담당에 주축이 되는 인력들입니다. 예, 아마 공무원으로서 그 두 정부, 특히 여야가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공무원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저로서도 대단히 특이한 경험을 한 것인데, 원래 그 YS 정부에 1년 근무하고 또 DJ 정부에서 2년, 총 3년을 근무했는데, 그 IMF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DJ 초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원을 위해서 초기에는 한 2-3달 정도 근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색깔이 없고, 또 공무원들이 대단히 전문적이고 일을 잘 한다고 그분들이 아마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비서관이 나중에 장관을 한 박명재 현 국회의원이고, 행정관 둘은 현재 인사수석을 하고 있는 정진철 수석, 그리고 제가 그 팀에 남아서 결국은 DJ 정부까지 한 2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무처와 내무부가 합쳐져서 이제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 당시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 행정 경험을 하고 싶어서 논산시 부시장을 지원해서 내려갔습니다. 논산에 가 보니까 당시 그 시장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직무대리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시장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시장직을 상실하시는 바람에 제가 약 1년 1개월 정도를 시장, 부시장을 이제 혼자 하는 그런 희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논산에서는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는데, 참 재미있게 지방 기초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논산 시장 권한대행을 한 6개월 정도 하던 끝에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그 임성규 시장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시장 권한대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제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시장에게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성규 시장께서 앞으로 다음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심대평 지사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심대평 지사가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결국은 1년을 더 1년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를 더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행정자치부의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면서 임성규 시장에게 제가 약 25페이지 정도 A4로 25페이지 정도의 이 시정 참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이제 행정을 하시면서 서로 그 생각이 맞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떠나면서 시장님께 부시장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일들 또 앞으로 시정이 발전돼 나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시장께서 참고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시장께 드리고 또 그 내용을 부시장에게도 참고하라고 한 카피 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33년 공직생활 중에서 국가기록원장으로 근무한 2년은 저에게도 대단히 의미가 깊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장으로 가서 그동안 많이 침체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기록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소위 기록관리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기관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검찰, 경찰, 육군, 해군, 공군, 또 청와대 이런 기관들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법 개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업무관리 체계가 전자기록관리 체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기록들이 수백 년 지나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관리 표준을 다시 만드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법을 제정을 해서 대통령 기록이 국가 기록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저의 큰 성과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요. 우선 정치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랬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역의 구석구석 다니면서 또 시민 곁으로 다가서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차관급인 그 소청심사위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임기의 약 50% 정도가 경과되는 시점에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교체가 되게 됐습니다. 공무원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긴 했지만은 정부가 바뀌는 이상 정무직으로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정복 장관 내정자에게 가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꾸로 제 사의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제1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차관으로 발탁되면서 앞으로 5년 정부의 정부 혁신을 담당하는 주무차관으로서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마는 차관으로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그 시기에 당으로부터 당으로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를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또 내 고향인 천안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선거 90여일을 남기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또 선거 운동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도 짧고 또 개인적으로 정치력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기간은 저에게 앞으로 한번 실패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다. 또 지금의 이 시련의 기간이 그 연단의 기간이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